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발표 내용은 카페24 프로 이커머스 데이터 환경에서 클로즈 루프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해당 발표를 전달할 카페24 장현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이터브릭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AI 기술 및 이커머스처럼 변동이 큰 산업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을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 실행 결과가 다시 학습으로 돌아오는지 그 전체 운영 루프를 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를 떠받치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어서 저희 서비스인 카페24 프로가 이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태계까지 확장하려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잠시 영상 한 편 시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Go is the world's oldest continuously played board game. It is one of the simplest and also most abstract. Beating a professional player at Go is a long-standing challen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verything we've ever tried in AI just falls over when you try the game of Go.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the board is more than the number of atoms in the universe. AlphaGo found a way to learn how to play Go. So far, AlphaGo has beaten every challenge we've given it. But we won't know its true strength until we play somebody who is at the top of the world, like Lee Sedol. A match like no other is about to get underway in South Korea. Lee Sedol is to Go what Roger Federer is to tennis. Just the very thought of a machine playing a human is inherently intriguing. The place is a madhouse. Welcome to the DeepMind Challeng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Can Lee Sedol find AlphaGo's weakness? Whoa. Is there, in fact, a weakness? The game kind of turned on its axis. Look at his face. That is not a confident face. It's developing into a very, very dangerous fight. Ooh, hold the phone. Lee has left the room. In the end, it is about pride. I think there's something went wrong. Yeah, it's made a mistake. He's got to pronounce a miracle. These ideas that are driving AlphaGo are going to drive our future. This is it, folks.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파고와 인류 최고라 불리는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보았을 겁니다. 저 또한 매우 생생하게 기억나는 벌써 알파고 대결이 이미 1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AI는 이제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운영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는 가격, 재고, 유입, 전환, CS 같이 매일 바뀌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AI의 효과가 한계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데이터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계속 우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데이터 생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할 항목도 함께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조종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시보드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종사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과 의사결정이 실행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섹션을 통해서 가져가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즈니스적으로는 커머스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둘째, 기술적으로는 AI와 에이전트는 어떤 구조로 변화를 만들어고 있는가. 셋째, 경영 관점에서 조직은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카페24 관점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로서 620만 회원 계정과 200만 쇼핑 브랜드, 그리고 11조 3조 원이라는 규모 거래의 GMV를 거래하고 있고, 또한 430개 오픈 AI를 운영하면서 시장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저희에게는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커머스의 운영 복잡성을 지켜보았으며 운영 복잡성에 답하기 위해 필수 인프라의 대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1장입니다. 이커머스 패러다임 시프트, 데이터를 보는 비즈니스 위기와 기회입니다. 제 1장에서는 이커머스 패러다임 시프트를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커머스의 민주화입니다.
기술과 플랫폼 발전으로 이제 개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제조업체 모두가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을 넘었고 D2C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더 이상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되고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앞장과 좀 다른 내용인데 K자 양극화입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더 강해지고 초저가 시장은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들마켓은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적당한 포지션은 가장 위험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타겟팅, 포지셔닝, 가격 전략이 필수입니다. 셋째는 카테고리 다분야의 확장입니다. 과거에는 패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식품, 뷰티, 가전, 생활, 서비스 등 비전통 카테고리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커머스는 특정 카테고리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을 포괄하는 운영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은 특정 카테고리의 깊이만이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확장성과 데이터 통합 역량에서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더 커지고 판매자는 더 많아지고 카테고리는 더 넓어지고 경쟁은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기술 구조와 운영 구조의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제2장입니다. 네, 기술적 특이점 도래와 자율 에이전트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의 진화입니다. 이미 폰노이만부터 커즈와의 빈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석학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하급수적인 변화 인계점을 말하였습니다. 즉 특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으며 이제 그 현실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적 특이점을 단순 AI 성능 경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 플랫폼을 완전히 바꾸는 불연속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의 그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기술 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인프라의 진화입니다. 예전에는 RDB, 벡터DB, 그래프DB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살로가 되고 부서마다 보는 숫자가 달라지고 AI는 정확한 컨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SST입니다. 즉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는 의미 기반의 인베딩 데이터 그리고 고객과 상품의 관계 네트워크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 위에 연결해야 AI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둘째는 검색과 컨텍스트 기술의 진화입니다. 과거의 키워드 검색은 단어를 찾는 데 강했지만 사용자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입기 좋은 옷 같은 질문 키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틱 리트리버 그리고 RAG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빠르게 응답 속도를 함께 가야 실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AI 실행 기술의 진화입니다. 생성형 AI는 초안을 잘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AI형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목표를 받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수정합니다. 즉 AI가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로 끝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변화가 이커머스 운영 자동화를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봅니다. 결국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장은 통합으로, 검색은 의미 이해로, 생성은 실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나야 비로소 운영형 AI가 됩니다. 제3장 조직과 조직과 아키텍처 재설계 허브 앤 스포크 앤 휴먼 앤 AI 협업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커머스 현장에서는 접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 상품, 프로모션, 재고, CS가 동시에 복잡해지고 또한 판단 변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리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비즈니스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조직 구조가 허브 앤 스포크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허브는 중앙에서 전사 데이터 파이프라인, SST, 거버넌스 보안, 핵심 AI 역량을 책임집니다. 반면 스포크는 마케팅, 세일즈, 운영, CS 같은 현업 조직을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즉 허브는 표준과 기반을 만들고 스포크는 속도와 현장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구조의
구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인간 구조가 어떻게 조직으로 만들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의사결정은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결정은 AI가 보조하는 AI 어시스턴트가 많고 어떤 것은 추천과 예측을 더하는 AI 어구먼티드가 맞으며 어떤 것은 아예 AI 오토메이티드를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의사결정의 성격에 따라 사람과 AI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제4장 발표는 이성현 AI 리서처 엔지니어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24 프로 AI 옵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죠. AI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액션이 데이터 적재라는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대시보드도 많지만 사실 아까 이전에 다른 고객사분도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공감을 했는데 DA, DS 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 또 액션들, 인사이트들을 사실 사업부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들은 나는 다른 액션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절이나 단절 현상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모든 프로덕트를 A/B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사건에 대한 매트릭들 뭐 예를 들면은 매출이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내렸으면 왜 내렸는지 이런 것들 특히 C레벨이나 의사결정자분들은 해당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 인과를 기반으로 다음 의사결정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병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과관계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물리학적으로도 이중진자만 돼도 다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피처가 굉장히 많죠, 사회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기존의 뭐 덤프 데이터, 뭐 시계열이나 뭐 표 데이터를 전부 다 AI한테 인풋시키는 게 아니라 이상치 데이터만 인풋을 시킵니다. 해당 이상치는 이제 뭐 와우나 MOM이나 표준 편차가 조금 다른 패러렐 트렌드가 아닌 포인트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을 하고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과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사실 저는 사람도 비슷한 프로세스의 파이프라인을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눈치를 볼 때 뭐 상사가 슬랙으로 지금 방으로 좀 와줄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한 1, 2초 만에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떠오르죠. 내가 뭐 프로젝트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회의를 놓친 부분이 있나 뭐 이런 뇌는 굉장히 빠르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가설 검증을 하죠. 뭐 구글 캘린더도 한번 보고 뭐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한번 보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가설 검증을 한 뒤에 이제 바이어스를 줍니다. 내가 프로젝트 A 관련돼서 뭔가 실수를 해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도 똑같은 추론을 하길 바랬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디코딩은 이 추론에 아직은 많이 약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뭐 리즈닝 토큰이나 추론 칩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가설 추론 부분은 그냥 브레인스토밍 정도에서 끝내고 이 가설 검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처럼 AI가 전부 다 AI 기반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기반, 예를 들면 뭐 샤플리나 GSC 같이 뭐 매출 기여도를 좀 분해를 해본다든지 혹은 뭐 패러렐 트렌드를 변하는 포인트들을 조금 잡는다든지 하는 방식의 배점들을 줘서 해당 테스트를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프론트로 보여줘 해서 이제 캡처해서 온 건데 사실 조금 깨지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상치를 보고 그리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 및 FC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외부적인 데이터들, 뭐 뉴스나 증시, 뭐 휴일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좀 동적으로 수집을 한다든지 혹은 큰 팝업이나 혹은 마켓플레이스의 이벤트들도 수집을 해서 해당 AI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점수가 부족한 가설들은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고요. 증거 점수가 괜찮은 부분은 이제 A/B 테스트로 재현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업부 분들이 지금 실제로 확인하시는 보고서를 일부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기존 보고서와 조금 다른 점은 그래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래프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백단으로 넘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설 검증 파이프라인을 왼쪽 상단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설에 대한 어떤 증거 점수들, 증거 점수라고 하면 저희 이제 메달리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브론즈, 실버, 골드의 데이터 정합성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뭐 GSC나 샤플리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 뭐 AI가 자체적으로 단순 상관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과를 추론하려고 했는지들 좀 세부적으로 배점을 매기고 증거 점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는 이제 해당 클러스터는 해당 주차에는 조금 결과가 미흡한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SEO로 유입된 사용자들의 품질이 안 좋고 퍼널이 그걸 극복을 못해서 주요 품목 이외의 어떤 롱테일 상품들의 탐색과 전환이 좀 많이 저하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동시기에 성공한 클러스터들은 어떤 세팅 값을 가지고 어떤 트리거를 했나 이런 것들 클러스터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섹션도 있고요. 또 다음 위크에는 어떤 식의 액션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액션들은 실제로 사업부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 아이템들, 뭐 API나 이벤트나 트리거들 기반으로 최대한 할루시네이션 없이 제언을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도입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뭐 랭체인, 랭그래프, 뭐 네오포제이까지 써가면서 저희가 B2B SaaS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SQL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 많이 주셨다시피 이제 UC에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메타나 컬럼 메타가 굉장히 쉽게 붙고, 또 저희가 위키에 굉장히 상세하게 테이블이나 컬럼 메타를 정리를 기존에 해놓은 게 있어서 진이나 진이 스페이스, 또 그 진이 스페이스를 감싸는 어떤 에이전트가 쉽게 쿼리를 좀 찾아올 수 있었고, 이전 다른 고객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당 쿼리가 틀리지 않게 단계적으로 검수하는 프로세스도 내부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리온 테이블도 브론즈, 실버, 골드로 갈수록 사실 피처도 굉장히 많아지고 컬럼 수도 많아지는데 해당 부분도 다른 DB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CRUD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옵스라고 하고 뭐 루프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죠. AI 옵스, 뭐 요즘은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옵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CI/CD를 이용한 뭐 데브 옵스나 ML 옵스 기존에 다들 많이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 ML 옵스는 사실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뉴머릭 데이터나 뭐 일부 불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특정 태스크 하나만을 수행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부나 혹은 의사결정자분들한테 설명 가능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레이너블한 AI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고객의 어떤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도 가공을 해서 거의 전방위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초개인화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에이전트별로 분석 시스템을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분들에게도 어떤 결과가 어떤 프로세스를 타고 진행이 됐는지도 조금 더 쉽게 제언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DA 에이전트로 나온 그 제언을 저희는 바로 액션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완전 자율 그리고 반자율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율은 조금
중요도가 낮은 부분들, 뭐 SEO나 뭐 배너,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완전 자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은 뭐 매출이나 물류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당연히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얻은 뒤에 이제 액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B2B SaaS는 기존처럼 어드민 서비스를 그냥 나열해주고 우리 이런 어드민 서비스 있어요, 이용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B2C처럼 초개인화를 하고 또 액션을 하고 해당 B2B 몰들의 어떤 위크 포인트 그리고 성공 공식을 완전 자율화 혹은 반자율로 이제 제안하는 방식 혹은 실제로 액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기존 발표자 현철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이성현 AI 리서처 엔지니어가 저희 사례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팩트하게 좀 전달드리고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 5장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보는 차세대 이커머스 생태계는 세 가지 축으로 정의됩니다. K 브랜드, 그리고 데이터 허브, 그리고 AI 에이전트입니다. K 브랜드는 D2C 브랜드, 글로벌 스케일업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허브는 거시 데이터와 미시적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기반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마케팅, CS 운영을 초개인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최적화하는 실행 계층입니다. 결국 카페24 프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솔루션 하나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AI 시대에 가장 정교하게 연결하는 클로즈 루프 이커머스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고심 통해서 나온 저희 서비스인 카페24 프로 서비스를 잠시 영상으로 마지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하자면 이커머스의 다음 경쟁력은 더 많은 데이터를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설명으로 바꾸고 설명을 실행으로 바꾸고 실행 결과를 다시 학습으로 연결하는 속도와 정밀도에 있습니다. 카페24 프로는 그 연결을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AI 옵스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QR을 통해서 연락처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